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지도 벌써 일주일 됐군요. 일주일 동안 지금 김종인, 이준석 한편이고 윤석열 선대위 구성 놓고 그야말로 계속 삿바싸움, 지겨울 정도의 삿바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2, 3일 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야말로 불맞은 멧돼지 마냥 계속 이 방송 저 방송 나가면서 계속 방송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있죠. 또 김종인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이준석 씨도 또 이 방송 저 방송 나가서 계속 김종인 역상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부터 그냥 심통사나운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그리고 정말 더 못된 막내 시누이가 시집온 새색시, 너 정치 경험 없지? 라고 하면서 군기 잡고 얼차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김종인 정권 달라 하는 이야기고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권을 달라,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고,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를 도왔던 한 3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갖다 포함해서 당과 좀 더 대규모 메머드급 선대위를 갖다 구성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선거도 내 선거인데 당선이 되든 내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되도 내가 대통령이 되고 떨어져도 내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또 내 의사를 중심으로 나의 의사를 중심으로 선대위를 엮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오늘 한 일주일쯤 되니까 드디어 이제 김종인 씨가 자기 속내를 딱딱딱 드러내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흥선대원군이다, 고정이 어떻다,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원래 그 김종인 씨 특기 있지 않습니까? 좀 껄끄러운 건 나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오늘 보니까 이 방송 저 방송 나와서 딱 보니까 이제 나와요.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썸네일 제목에 윤석열 허수아비 안 되려면 하고 두 사람의 사진을 갖다가 올려놨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김종인 씨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김병준 씨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김병준 씨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로 모시려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삐그럭대면서 결국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끝까지 가게 되죠. 그런 가운데 2018년 지방선거 그 당시 역대급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그때 당 대표는 홍준표 씨였습니다. 홍준표 당 대표가 지휘했습니다만은 그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아시죠? 바로 그 전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동하고 역대급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물러나게 되고 그때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병준 씨가 7, 8, 9, 10, 11, 12, 1, 2, 8개월이군요. 8개월가량을 갖다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주변에서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로 좀 출마해봐라 라는 제안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만하게 전당대회를 갖다가 치르는 데까지 이 나의 역할이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고 떠나게 되죠. 어쨌든 오늘 김종인 씨가 주로 이제 CBS 김현정 그 프로에 잘 나오더라고요. 얘기한 건데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씨 얘기입니다. 워드 코트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선대위원회에서 허수아비 노릇 하지 않겠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허수아비일 리는 없죠. 근데 하여튼 모든 것, 이른바 당원 당규상 대통령 후보에 주어져 있는 당무 최우선권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뒤집어 이야기하면 윤석열 선대위에서 내가 허수아비 노릇하지 않을 테니까 윤석열 네가 허수아비 노릇하란 얘기입니다. 꼭두각시 노릇하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세계 최고의
감독이니까 너는 세상 아무것도 모르니까 와서 내가 까라면 까고 엎어지라면 엎어져. 그러면 넌 될 수 있어. 별의 순간이 보일 거야. 즉 이렇게 되면은 김종인이 허수아비가 안 되면요, 윤석열이 허수아비가 됩니다. 두 번째, 또 김종인 씨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소신과 철학을 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가는 거야. 선대위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여보세요, 김종인 박사님. 국민은 당신의 소신과 당신의 철학, 여기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소신과 당신의 철학을 펼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김종인 씨 당신이 대선에 출마하세요. 아니,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17년에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던 그 선거에서도 그 당시 단 며칠 동안이나마 출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윤석열의 소신과 윤석열의 철학, 여기가 궁금한 것이지 김종인의 소신과 김종인의 철학,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왜 당신의 소신과 철학을 펼 수 있는 상황을 왜 윤석열한테 강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셋째, 이제 보면 현재 윤석열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메머드급 이제 선대위원회 구성입니다. 여기 대해서 김종인 씨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일반 국민이 식상해 하는 똑같은 얼굴을 내놓고 있는 건데 감흥이 없다. 바로 국민이 김종인 씨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맨 똑같은 얼굴. 2012년 박근혜 옆에서의 그 얼굴. 아니죠. 정확히 따져야죠. 2012년부터는 너무 그 용서해 주는 거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1년.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그때 안철수 교수가 일약 스타로 쫙 올라갑니다. 그때 김종인 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종인 씨하고 윤여준 씨가 멘토라며요. 안철수. 그러니 안철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김종인 씨나 윤여준 씨가 나의 멘토라면 그런 멘토는 300명도 더 된다. 저도 안철수 대표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김종인 씨야 그 당시 윤여준 씨가 무슨 멘토라고 와서 이야기한 것도 없대요. 우연히 한 번인가 만난, 이게 스치듯 좋아하는 정도가 다였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멘토 운운했던 것이 바로 김종인 씨입니다. 그러니 삐져갖고 아직까지 10년째 안철수를 씹어대고 있죠. 어쨌든 안철수 옆에서 한번 몸을 한번 끼웃 하고 얼굴을 갖다 들이밀려 했던 그 얼굴. 2012년 박근혜 비대위에서 또 삑 내밀었던 그 얼굴.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 김종인 씨에게 그 흔한 무슨 단체장 하나 안 줬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대한노인회부터 시작해서 민주평통 상임 부의장부터 적십자 총재,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회 원로들이 갈 수 있는 자리. 그만한 역할이 없었고 이 사람은 도저히 화합하는 사람이 아니다 싶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김종인 씨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김종인 씨도 삐져갖고 문재인 옆에 또 끼웃끼웃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옆에 끼웃끼웃 하다가 황교안 대표 시절에 작년 4.15 총선 앞두고 갑자기 그때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그때 보니까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갔다가 계속, 황교안 씨도 보면 사실 정치 초년생이었거든요. 완전히 휘말렸죠, 꾼들한테. 휘말려서 우왕좌왕 하는데, 그러면서 홍준표 쳐내고 김병준이 쳐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김용하고 짝짝꿍 되어서. 그 뒤에는 김세현이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슬그머니 언제 또 거기다 고개를 슬그머니 황교안 옆에 뒤밀고 들어와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어요. 그것을 그걸 기화로 해서 황교안 체제 무너지고 나서 비대위원장 한 겁니다. 이제 와서 또
대선이 벌어지니 또 이 한판 끼려고. 그러니 바로 김종인 씨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일반 국민이 식상해하는, 김종인 씨를 식상해합니다. 똑같은 얼굴입니다. 내놓고 그것도 한쪽 집에서 계속 내놓아야죠. 한 번은 안철수 옆에, 한 번은 박근혜 옆에, 한 번은 문재인 옆에, 한 번은 황교안 옆에.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바보 아닙니다. 정말 식상하고 뒤에 앉아서 수근수근 대면서 여기 끼웃 저기 끼웃. 거기는 철새라는 표현도 사실은 너무 관함합니다. 철새보다 더 나쁜 뭐 있습니다. 무슨 내 하는 거, 무슨 걸 무슨 하는 거. 그런 김종인 씨가 또 윤석열 옆에서 끼웃끼웃대고 연초부터 윤석열이 좀 인기 좀 있으니까 별의 순간을 잡았느니 빛의 순간이 보인다느니 계속 밀당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아직도 보면은 사람 좋은 윤석열 갖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저건 김종인 씨에게 하는 거예요. 그냥 김종인 씨가 윤석열이 사람에 너무 집착할 것 같으면 성공 못한다. 박근혜 봐라. 문고리 3인방 어디다가 비유할 게 없어. 박근혜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을 비유합니까? 문고리 3인방은 그저 잔심부름하는 비서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바로 윤석열 씨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지금 아직 김종인 씨한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뭐 이 사람이 진짜 무슨 큰 금낭행 커다란 무슨 지혜의 보따리를 수백 개나 갖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너무 윤석열이 김종인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허수아비 되고 성공 못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종인 씨는 딱 한 번 아주 예전에 식사 자리하면서 두서너 시간 이야기하고 얘기 들었던 게 전부고, 김병준 씨하고는 한 서너 차례 막걸리도 기울이면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김병준 사심 없는 사람입니다. 김병준 노무현 정권 만든 그야말로 킹메이커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다 무너져가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8개월 하면서 다시 정상화시켰던 실력자입니다. 왜 근데 그 김병준에 대해서 김종인은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면서 비토하고 거부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김종인 씨는 김병준 씨에 비하면 나이 많다는 거 빼놓고는 김병준 따라가려면 진짜 족탈불급입니다.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 사람들 이 세상 보는 눈 이런 거 보면 이건 이야기가 안 돼요. 김종인 씨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누구 표현대로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음모, 뭐 계략, 밀당 이런 것을 갖고 노는 기술자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politician이라고 그럽니다. 정상배라고 얘기합니다. 정치를 갖다가 장사꾼같이 하는 정상배가 바로 김종인 씨입니다. 김병준 씨는 뭐 저뿐 아니라 주변에 만났던 많은 기자들도 공통적 의견입니다. 그 기자라는 것은 젊은 기자가 아니라 이미 원로 기자들, 그러니까 최소한 다 주필급, 보도국장, 편집국장 지난 사람들 뭐 자리 만들어보고 이제 대화해보지 않습니까? 김병준은 스테이츠먼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은 정상배고 김종인 씨는, 김병준 씨는 보면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전략가입니다. 저는 굳이 지금 보니까 점점 지금 이준석 옆에서 계속 윤석열 괴롭히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김종인을 갖다 기정사실화하면서 계속 지금 윤석열을 허수아비 만들고 있는데, 윤석열 씨, 제가 만약 윤석열 씨하고 직접 대화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람은 선택해야 된다. 동시에 두 가지 다 할 수 없다. 동가식 서가숙 할 수 없다. 만약 당신에게 김병준 카드와 김종인 카드가 있다면 김종인 카드를 버려라. 물론 김종인 거칠게 뒤에서 온갖 악담 퍼부을 것이며 이준석이 거의 옆에 앉아서 계속 목리 부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김종인 씨를 버리는 순간 더 많은 사람이 박수칠 것이며, 그 대안이 아니죠. 흔한 이야기로
후진 거 하나 버리고 정말 진기한 보석이라 할 수 있는 김병준을 갖다 택한다면은 사람들은 당신의 안목에 박수 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김병준을 갖다가 택하게 되면 허수아비 안 될 겁니다. 김종인 택하면 당신은 알게 모르게 허수아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게 됩니다. 국민은 허수아비 대통령 후보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김종인의 사상과 철학과 소신에 관심 없습니다. 국민은 유권자는 윤석열의 뚝심과 윤석열의 소신과 윤석열의 철학에 관심 있는 것이지 김종인의 소신과 철학 전혀 관심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람이 결단할 때는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김종인 씨 이야기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식상하고 똑같은 얼굴, 그 김종인 씨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허수아비 되고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